어떤 사람들이 지방간에 취약할까요? 일단 술 좋아하고 또 많이 마시는 분들이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보통 이렇게 지방간 하면 알코올성 지방간을 떠올리는데요. 그런데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고도 지방간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인데요. 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대인의 질병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전대원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지방간 하면 술로 인한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바로 그것인데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지방간이라고 하면 술을 많이 마셔서 생긴다고 흔히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간에 기름이 많이 끼는 병,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알코올과 상관이 없는 비알코올 지방간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3명 중 1명이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알코올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술의 양이 궁금하실 텐데요. 소주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남자의 경우는 일주일에 약 3병, 여자의 경우는 약 2병 미만으로 술을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간에 기름이 끼는 경우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소주를 3병 이하로 마시는데도 간에 지방이 끼는 경우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네. 알코올을 적게 섭취하는데도 지방간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가장 흔한 원인은 역시 비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러니까 체내에 지방이 많이 쌓이면서 그게 피하 지방이나 내장 지방으로 쌓이다가 그래서 넘치는 것이 결국 간에 쌓여서 생기는 게 이제 비알코올 지방간의 가장 큰 원인이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서도 많이 보이는데 그렇게 많이 뚱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당뇨를 가지고 있거나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운동이 많이 부족해서 근육량이 적은 경우에는 많이 뚱뚱하지도 않고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는데도 이런 지방간이 생기는 분들이 많은 것이 또 하나 우리나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비만이 아니고 또 술도 자주 안 마시는데 운동이라든가 근육량이 부족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위험이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특정 연령대가 또 따로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위험한 연령대가 따로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자료를 보면요. 안타깝게도 오히려 이제 가장 활동력이 많은 40대와 50대에서의 지방간의 비율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이런 이유는 오히려 이제 경제 활동이 더 활발하고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운동량이 적고 야식이라든지 기름진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면서 주로 40대와 50대에서 지방간이 좀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량이 부족하고 고지혈증이 있고 이런 남성들이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약간 좀 뜨끔한 편이거든요. 네.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 방치하게 되면 어떤 후유증, 어떤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까? 비알코올 지방간이 이제 좀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제 일반적으로 지방간 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리고 일종의 노화 현상이나 누구나 다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방간의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지방간의 한 20에서 한 30%는 간 경변이나 간암으로도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거나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지방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심혈관계 질환을 같이 동반하거나 또는 이후에 그런 것이 생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방간이 있는 사람은 이후에 뇌졸중이나 협심증이나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간이 있는 사람은 간 질환 자체에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런 심혈관계 질환,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간을 침묵의 장기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어도 좀 심각성을 빨리 인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혹시 자가 진단법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네, 간 질환이 있어서 가장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증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뭐 침묵의 장기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사실 자가 증상으로 그 지방간을 뭐 알아내거나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회사나 또는 개인이 했을 때 간 염증 수치가 높고 지방간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냥 쉽게 넘기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이나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다른 문제가 있는지, 지방간 때문에 그런지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사람 얼굴을 봤을 때 눈밑이 약간 검고 내려온 경우가 많으면은 간이 안 좋은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지방간일 경우에는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증상 예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좀 있을까요? 설명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꼭 지방간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요. 간이 이제 많이 나빠서 간 경변 또는 만성 간염이 되면은 눈에 눈동자 색이 노래진다거나 소변 색깔이 진해지거나 콜라 색깔처럼 소변 색깔이 진해지거나 다리가 붓거나 또는 배가 좀 팽창이 돼서 복수가 차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면 우리가 이제 만성 간 질환의 이제 증상을 의심을 해야 되고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평소 생활 습관도 무척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예방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방간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흔히들 이제 지방간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는다,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사실은 기름진 거를 많이 먹고 고기를 많이 먹어서 지방간이 생기시는 분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지방간이 생기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면류, 밀가루, 빵, 그다음에 밥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데요. 뭐 한국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밥 이외에 다른 탄수화물, 밀가루나 면류의 식사량을 좀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 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는데요. 평소 식단 등 좋은 생활 습관 또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전대원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